자, 이제 10시가 됐고요. 오늘 이제 수능일이라 네, 10시인데 장이 시작했는데 조금 안 좋게 시작하네요. 0.5% 정도 마이너스로 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시작을 하는 것 같고요. 준비해 코스피가 주시고요. 코스피가 2,466.05 그리고 코스닥이 739 정도로 지금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도 또 급하게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긴 있군요. 또야? S? 네. 어제 근데 팔았잖아요. 상해? 방송 늦게 끝나기 다행이네. 아니었으면 20% 팔았을 거 아니야. 너무 조금 사. 그게 난 너무 많이 아파. 한번 보자. 지금 오늘도 한 10%. 10%. 야, 이거 왜 이 정도로? 잊어버리세요. 자, 그러면 우리 염승환 이사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염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래 반갑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네. 네. 자, 시장 보죠. 네, 현재 코스피가 지금 시초가는 한 10포인트 정도 빠졌는데 지금 일단 17포인트까지 추가로 좀 밀리고 있고요. 그래서 2,460선으로 좀 후퇴를 했고 지금 퍼센테이지론 0.7%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이 265개, 하락이 한 487개 정도 되고요. 코스닥도 지금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지금 시간이 갈수록 조금 하락폭이 늘어나면서 지금 마이너스 5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 737포인트 그래서 0.75% 하락을 하고 있고요. 350개가 올랐고 그 다음에 하락 종목은 927개로 일단 오전장은 대부분 네.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예상하셨겠지만 오늘 반도체가 좀 안 좋고요. 뭐 하이닉스가 5% 가까이 지금 주가가 급락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5% 그래서 마이크론의 좀 감산이 일단 좀 악재로 주가에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오늘 좀 올라가는 기업들은 일단 롯데정밀화학이 한 3% 이상 오르고 있는데 그래요? 그 사우디에 공장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방금 속보가 떴는데 사우디에 정밀화학 공장. 롯데 호텔 들어갈 때 알아봤어요. 어제 그렇지. 400개 그러니까. 객실 그거 어떻게 될까? 맞네. 딱 그, 사우디는 롯데인가? Your Excellency. 네. 롯데. 막 룸서비스도 엄청 잘해줬겠죠. 설마 돼지고기 안주에 술은 주지 않았겠지. 그래서 오늘 이제 사우디 관련해서 뭐 뉴스 나오면서 급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S 윈드가 3.4%인데 오. 어제 공시가 나왔죠. 이제 대규모 공급 계약. 정포 되나봐 이제. CS인데? 네. 되나 봐. 3% 이상. 되는 분위기인가 봐. 네. 7년 계약을 좀 맺었습니다. 이게 3.86조 원 규모. 그래요? 네, 지멘스랑. 시멘스 좀 좋아해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정확한 뭐 그 단가라든가 이런 건 결정이 안 돼서 네. 정확한 이제 공시는 아니고 이제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제 주요 이제 사항에 대해서 이제 MOU 는 공시를 아니죠? 했는데 MOU는 아니고. 아닌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야. 이게 이행을 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들어가나 봐요. 당연히 들어가야죠. 네, 그래서 구속력은 좀 존재하니까 그 아마 이대로 바로 추진될 구속이죠. 가능성이 좀 네. 높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주가에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고맙습니다. 또 효성 첨단 소재도 그 탄소 섬유 공장 증설한다. 이 공시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설 공시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오늘 좋은 것 같아요. 효성 첨단 소재도 한 4%. 네. 방금 또 SOL도 공시가 나왔는데 일단 7조 원 정도에 달하는 뭐 엄청난 규모 같은데요. 우리나라 쪽에 울산 쪽인가요? 거기다 이제 그 화학 공장 증설한다. S-오일이? 예, SOL이 그러니까 나프타를 이용해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 공시가 좀 나와서 오늘 한 1.3% 주가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SOL은 또 아람코가 대주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우디랑 좀 밀접하죠 회사가. 빈살만이 주인이에요. 네, 아람코 그렇다고, 네, 주인이니까. 그렇게 봐야겠죠. 근데 뭐 이런 석유화학 이런 쪽은 약간 공급 과잉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석유화학 기업한테는 좋은 뉴스는 아니죠. 이렇게 또 투자를 많이 하면. 그러니까. 가만 여기는 상관없나요? 금호 석유는? 석유화학 기업들한테는 대부분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롯데케미칼이 5% 지금 급락하고 있고요. 근데 롯데케미칼은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아직은 회사에서는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해줬는데 일단 뭐 그 유상증자 좀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제 뉴스를 좀 봤거든요. 뉴스가 좀 나와서 그래서 요건 한번 주주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5% 이상
왜냐하면 그 이번에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하는 것 때문에 좀 자금 부담이 있었는데 또 최근에 롯데건설 유중에도 참여하고 네네네. 이런 좀 자금 조달 이슈 때문에 오늘 많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는 무슨 일이에요 지금? 아니 오늘 그 마이크론이 6% 거의 급락을 했거든요. 네. 감산 때문에 웨이퍼 감산을 한 20% 하겠다고 언급을 했고 음. 이 감산을 한다는 옛날 거는 감산하면 주가 오르지 그죠, 않았어요? 이제 보통은 호재인데 네. 이걸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그만큼 너무 안 좋나 보다 생각보다 얼마나 안 좋은 감산을 여기서 또 할까. 그러니까 내년에 대한 좀 예측이 되게 또 안 좋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론 주가도 급락을 했고 이게 하이닉스에도 영향을 좀 주고 있고 반면에 삼성전자에는 좀 영향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1등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는 좀 1% 하락에 그쳤는데 오늘 하이닉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이크론과 좀 경쟁하는 입장이어서 어떻게 보면 좀 반사이길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내년 경기에 대한 이제 불안감 이것 때문에 한 마이너스 5% 가까이 좀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제 아까 수소 관련주라든가 이제 사우디 관련 기업들 좀 강하고 또 풍력주도 이제 아까 CS 윈드 때문에 좀 강한 것 같고 또 오늘 그 크래프톤하고 NC소프트 이 게임주가 강한 게 일단 미국의 국채 금리가 좀 빠져버렸어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경기가 좀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근데 보통 이제 게임이나 인터넷은 그럴 때 또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오늘 각각 2%또 사우디 국부 펀드가 NC소프트 또 2대 주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좀 연결이 돼 있죠, 사실. 사우디하고도. 아, 또 그런 게 있었어. 네, 그 NC 2대 주주가 거기에 국부 펀드더라고요. 처음 알았네. 넷마블은 안 샀대요? 넷마블은 아니고 넥슨하고 NC만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넷마블도 좀 사시지 뭐 사는 김에.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이슈가 있는 기업들이 오늘 강하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도 한 1% 정도 올랐고 편의점 회사인 GS 리테일도 한 1% 정도 오르고 BGF 리테일은 한 2.8%. 편의점주도 강세입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롯데케미칼 좀 약간 개별 악재가 있고요. 하이닉스가 한 4% 빠졌고 카카오페이가 마이너스 2%, 또 중국 소비주인 FNF가 마이너스 1% 정도 빠졌고 원전주들이 좀 최근에 괜찮았는데 오늘은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한전기술이 한 3%. 그래서 현재 코스피는 마이너스 11포인트 정도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오늘 코스닥도 좀 하락 종목이 좀 많긴 한데 상승 종목은 역시 게임주입니다. 위메이드가 한 5% 오르고 있는데 참고로 아까 잠깐 뉴스가 나왔는데 위믹스 상장 폐지 관련해서 내일 오후 4시에 결론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메이드는 이제 내일 좀 주가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신라젠이 4.5% 올랐는데 이번에 아마 그 코스닥 150인가요? 거기에 신규 편입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급 이슈로 좀 신라젠이? 네, 신라젠이 코스닥 150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코스닥 150. 거의 뭐 상패. 근데 왜냐하면 시총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코스닥 150에 들어간다고 해서 뭐 무조건 뭐 뭐 좋은 회사다 흑자다 이건 이런 건 아닌데 아니에요. 예, 아, 실적이 일단, 안 좋더라도 시총이 일단 보통 150. 시총이 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예, 그래서 좀 올라가는 것 같고 뭐 유바이오로직스라든가 레고캠 바이오 같은 바이오도 좀 강세고 매드팩토는 매드팩토는 잠시만 이게 안 보이네요. 내가 물어봐도 상승 종목에는 매드팩토는 빠지고 있습니다. 1.9%. 뭐 예, 양호하네. 매드팩토는 좀 뭐가 하락하고. 양호하죠? 많이 안 빠지면 좋은 거 아니야? 2%면 적은가요? 아, 응이구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좀 이제 하락하는 갭들이 좀 많은데 반도체가 좀 안 좋아요. 오늘 뭐 하나머티리얼즈, 네페스, 동진세미캠 이런 기업들이 한 2에서 3%. 그러니까 미국의 좀 마이크론 충격을 그대로 한국의 소부장 기업들도 오늘은 좀 받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닥은 반도체가 좀 하락을 주도하는 반면 게임이나 일부 바이오 회사들이 좀 상승하면서 하락폭을 조금 그 방어는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수급상은 어제 이제 오후에 외국인이 그냥 갑자기 또 순매수하면서 매수로 전환이 됐지만 오늘 오전에는 매도 구에 한 1,000억 정도 매도하는데 주로 매도하는 거는 전기전자입니다. 아마 하이닉스로 한일. 추정이 됩니다. 닉스네 닉스. 예, 637억 지금 공격적으로 닉스가 매도를 좀 하고 있고요. 불편하지 지금. 예, 응? 중국 그 인텔 산 것도 좀 그렇고. 예, 거기다 뭐 적자 얘기도 자꾸 나오니까. 예. 그리고 운수 장비 쪽은 아마 자동차 오늘도 외국인이 좀 파는 것 같고요. 반면에 서비스 업종 게임주 사는 것 같고
의약품도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투자들은 오늘 외국인과 정반대로 거의 전 업종을 다 사고 있습니다. 전기전자도 다 사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외국인보다 매도를 좀 막을 수 있는 물량은 아니지만 한 3분의 2 정도는 좀 사고 있다. 그래서 전기전자도 사고 있고 고르게 기관이 방어는 오늘 오전장에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섹터 쪽으로는 코로나19 좀 관련 기업들이 조금 강세 좀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또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좀 팬데믹 우려가 다시 좀 불거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고 게임주가 오늘 굉장히 좀 강한 편이고요. 또 피팅 업체들이 어제부터 강한데 오늘도 그러대요. 피팅주들이 좀 강한데 어제 피팅뿐만 아니라 조선기자재 다 좋았죠. 어제는 다시 또 체조 이방원이 돌아온 줄 알았어요. 어제 증시는. 예, 그 B2B 기업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어제는. 그래서 근데 오늘도 좀 그쪽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피팅이 여전히 좀 강세 이어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조선주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현대미포조선이 한 1% 오르고 있고 또 여행과 항공주도 오늘은 좀 괜찮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카지노, 리오프닝도 좀 약간 동반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또 부진했던 손해보험이 일단 오늘은 강세 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반면에 가장 안 좋은 건 뭐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대표주 다 빠지고 있고요. 원자력 발전주도 오늘 좀 부진하고 IT 관련 기업들도 대부분 약세가 좀 나오고 있고 석유화학 기업들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기 민감주는 오늘 대부분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풍력주는 오전에 출발은 좋았는데 일단 오늘 CS 윈드가 좋긴 한데 사실 여기 풍력주에 코오롱 글로벌이 들어가 있어요. 네. 위에서도 근데 코오롱 글로벌은 이번에 네옴시티로 급등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왜 기업이 풍력이에요? 거의 풍력이에요? 풍력 사업 하고 있어요. 육상 풍력 국내에서. 아 그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건설 회사인데 원래 풍력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 빈살만 저 명단에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에 올랐는데 오늘 10% 이제 급 나가는 건 아마 뉴스에 팔아라 요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빈살만 관련주들 중에서 이런 쪽은 좀 주가 크게 좀 빠지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빈살만의 동선이 지금 관심거리예요. 되겠습니다. 어디 가냐? 네, 누굴 만나냐. 응? 근데 바쁘니까 개별적으로 만날 시간은 없고 네. 다들 들어오라 그래. 네, 이런 거 같아. 한 번에 다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자, 누가 왔나 봅시다. 뭐 이런 거. 우리 이제 기업 회장들 거기 가는 거고요. 그렇지. 84년생인데 가야죠. 아유, 이게 뭐 쇳가루가 많으니까 뭐 어떡하겠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 안 갈 수는 없는. 쇳가루가 많이 계시니까 뭐 우리가 가서 또 오전에 뭐 뉴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면담 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대통령하고도. 그 선수는 뭐 끝까지 저 일정을 그냥 오픈 안 해주시네. 응? 빈.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뭐 빈손만 우리에게 남겼다가는 정말 이건 못 참습니다. 말 조심해. 그거 안 됩니다. 말 조심하라고. 뭐 후두둑 떨어져야 돼요. 무서워. 말 조심. 말 조심해. 아 누가? 아니 뭐 그분이 뭐 저한테 뭐 해줄 건 없잖아요. 아람코가 우리 사나? 자 그러면 또 리포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SOL에 딱 긁었더니 귀하에게는 기름을 팔지 않습니다. 딱 들은 거죠. 네, 그 KB증권의 이은택 연구원님이 이제 네. 소프트 좀 이상한 조합이죠. 그 보통 소프트웨어랑 중후장대 산업이 같이 가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최근에 장은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강하고 중후장대 이제 보통 산업재 뭐 기계라든가 뭐 조선이라든가 이렇게 큰 산업하는 이제 그런 회사들 지칭하는데 이쪽이 이제 동반해서 랠리를 보이고 있고요. 일단 최근에 소프트웨어주가 이제 게임도 오늘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반등이 계속 이어지는 건 일단 쇼 커버링이 좀 있었고 PBR 기준으로 역사적 저점이었고요. 근데 이은택 연구원님은 좀 더 뭐 소프트웨어주 더 올라갈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에 되게 반대로 가는 섹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어진다. 다만 이제 구조적으로 가는 거는 중후장대 산업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지난 2년간 이제 B2C의 대표 주자가 이제 소비자 대상으로 판매를 했던 이제 대표 기업들이 언택트나 메타버스 이쪽인데 네. 이 자리를 어쨌든 반도체하고 중후장대 사업 이제 B2B라 그러죠. 기업 대상으로 비즈니스라는 이쪽이 대체할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버핏이 TSMC 산 것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애플도 갖고 있지만 최근에 쉐브론 사고 또 TSMC
이렇게 좀 넘어가고 있거든요. 쉐브론이나 TSMC는 대표적인 B2B 기업이죠. 네. 그래서 아마 무게 중심축이 좀 이런 쪽으로 이동하는 또 증거가 아니겠냐. 이런 좀 의견을 좀 피력했기 때문에 계속 좀 B2B 쪽에 좀 그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같은 증권사의 하이난 연구원님이 그 워런 버핏이 TSMC 매수한 거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는데, 결국엔 그 TSMC 산 거는 어쨌든 이제 그 주가가 좀 최근에 워낙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한 거 아니냐라는 좀 시각도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대만 통일이죠. 그 이 TSMC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 이제 시진핑 주석이 그걸 언급을 했기 때문에, 다만 이번에 미중 회담이 좀 끝났지만 당장 뭐 그렇게 중국이 공격적으로 뭐 대만 문제를 걸고 넘어져서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 가능성은 높지 않은 걸로 또 나왔기 때문에 아마 TSMC 중국 리스크는 좀 뭐 바로 이게 그 뭐 완전히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당장에 뭐 악재가 되지는 않을 걸로 일단 보고, 아마 이 워런 버핏도 미리 좀 투자를 한 거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TSMC가 여러 가지 지금 그 또 중국 리스크와 대비해서 최근에 또 미국 애리조나 쪽에도 지금 이제 공장을 건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플 팀쿡 CEO가 어제 그랬잖아요. 그 애리조나에서 이제 공급 받겠다 24년부터. 그러니까 TSMC 아니면 인텔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걸 염두에 둔 좀 발언인 것 같은데, 결국 TSMC도 대만에만 집중하지 않고 네. 미국 쪽으로도 확장하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중국 리스크를 좀 해소하려는 의지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최근에 용어가 좀 어렵긴 한데 OIP 3D 패브릭 얼라이언스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게 용어만 들으면 전혀 모르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TSMC가 3D 패키징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반도체가 고사양하면서 이번 애플도 칩 2개 이거 붙인 거 아시죠? M1 칩을 이렇게 2개 붙이면 네네네. 성능이 좋아지는데, 이게 말이 쉽지 붙이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칩들을 한 번에 붙여요. 그러려면 이 패키징 기술이 있어야 돼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아파트처럼 올린다, 3D형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3D 패키징이라고 하는데, 적층식 구조 뭐 이렇게 네. 하는 모양이죠. 그거 이제 가장 앞선 회사 중에 하나가 또 이제 TSMC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여기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TSMC가 주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비메모리 시장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 워런 버핏도 좀 결국 TSMC의 그런 경쟁력을 보고 가격이 쌀 때 좀 투자한 거 아닌가, 좀 이런 의미로 좀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좀 뭐 워런 버핏의 뭐 생각이 아닐까라는 그런 보고서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결국 이 패키징 시장이 또 커진다는 거죠. TSMC 주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0.5% 정도 마이너스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조금 낙폭을 좀 줄여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염의사님 또 뒤에 일정이 좀 많이 있으시니까요. 네. 오늘 하여튼 수능 때문에 또 이렇게 시간 바꿔서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그러니까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네드. 네,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